안녕하세요. 회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10분 역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과서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나오는 송나라 시대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교과서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피고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송나라 시대의 도시 거리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바글바글 하죠. 그리고 넓은 기와집들이 있고, 이 중앙의 큰 길에는 소들이 수레에 실은 물건을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또 송나라 시대의 도시의 이제 다리 모습입니다. 다리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뭐 청라의 뭐 커넬웨이나 아니면 축제가 열리는 곳에 갔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거리 양옆에 포장마차 상점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하죠. 어, 우리가 송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운 것을 생각하면 송나라는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뭐 요나라, 금나라, 서하 이런 북방 민족들에게 시달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당시 그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선진적인 경제 지역이었습니다. 선진적인 경제를 가진 지역이었는데 과연 그 엄청난 선진적인 경제력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송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농사가 잘 되는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새로운 농지 개간 방법이 개발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물레방아 등의 기계를 통해서 물이 고여 있는 습지대에서 기계를 통해서 물을 퍼낼 수가 있게 되고 물에 이제 잠겨 있던 그 비옥한 토지를 농사 짓는 토지로 개간을 해내면서 개간이라는 건 이제 농사를 못 짓는 땅을 농사 짓는 땅으로 바꿔가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개간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면적, 즉 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새로운 벼 품종이 도입되는데 일명 참파벼라고 하는 품종으로 이 벼는 성장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러면서 1년에 2회에서 3회까지 수확이 가능해요. 이 벼를 심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제 벼라는 식물은 가뭄이나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 죽어버리는데 이 벼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는 여기에 보이는 이런 모판에다가 심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길러서 보살피다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랐을 때 논에다가 옮겨 심는 이러한 모내기법이 농업 방식으로 보편화되는 것이 바로 송나라 시대입니다. 특히 이 모내기법은 논에 옮겨 심을 때 라인을 딱딱딱딱 맞춰서 심기 때문에 나중에 잡초를 제거할 때 그 라인에 맞지 않는 풀은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고 빼내면은 쉽게 잡초를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에다가 벼씨앗을 그대로 뿌리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할 때는 잡초를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잡초를 쉽게 구별해내고 잡초를 쉽게 뽑으면서 훨씬 농사가 쉬워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송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송나라 시대에는 각종 수공업들 또한 발전을 했는데 도자기, 뭐 비단, 마시는 차, 그리고 철을 만드는 제철 수공업이 크게 발전을 하였고 특히 도자기 산업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어, 징더전 징더전 도자기라는 메이커가 등장하고 저 멀리 유럽에서도 최고의 명품으로 대우받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것이 바로 송대 도자기 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농업과 수공업이 성장을 하면서 물건을 교환하고 거래하는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들 교과서 103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청명상화도라고 있는데 이 청명상화도가 바로 당시 송나라 시대에 크게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청명상화도입니다. 청명상화도 여러분들 103페이지 밑에 그림을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농업과 수공업이 성장을 하면서 물건을 교환하고 거래하는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기에 보는 것처럼 각지에 이렇게 큰 시장과 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거래를 많이 하면서
거래를 위한 동전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 동전이 유통이 되기 시작을 동전이 더욱더 대량으로 유통되었는데, 근데 거래한 물품을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요. 거래할 물품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동전은 많이 가지고 다니면 무거워서 힘들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동전보다 큰 가치를 지닌 송나라에서 등장한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입니다. 교자라고 해요. 이를 통해 화폐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중국의 상인들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고려와 일본, 멀리 인도양까지 나아가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송나라 시대에 중국의 해상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배를 만드는 기술인 조선술과 먼 바다에서도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항해술의 발전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 배는 여러분들 중국의 새로운 배인 정크선으로 밑에가 평평해서 큰 파도에도 그렇게 잘 넘어지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안정적으로 멀리까지 실어 나를 수가 있는 배였습니다. 또한 이때 발명된 나침반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북쪽과 남쪽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자신들이 향해야 될 방향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해상무역이 활발해지자 외국의 상인들도 송나라의 항구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송나라에서는 이 많은 상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고 무역 업무를 도와주는 관청인 시박사를 이렇게 항구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송대의 사회를 보면은 송대의 사회를 지배하던 사회 지배층은 일명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이나 송대나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원하죠. 그 시대의 출세는 바로 여기에 보이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이 당시에는 이 관리들이 바로 사회 지배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전에는 호족이나 귀족이면은 구품중정제 등의 추천제를 통해서 그냥 관리가 되고 출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송대의 관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수나라 때, 당나라 때도 있었지만 이제 특히 송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과 감독을 황제가 직접 하게 되면서 과거 시험 합격자는 정말 대단한 취급을 받았고 출세에서도 훨씬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리가 되려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도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거라는 벽을 넘어야만 관리로 출세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 시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통과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유교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되고, 이들이 송나라 시대의 사회를 지배하는 이 사대부들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전에 당나라까지 이어지던 유학인 훈고학은 유교 경전에 쓰여진 문장과 글자를 하나하나 탐구하는 것,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성리학은 그걸 비판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철학적인 면이 강한 새로운 유학입니다. 남송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은 군주와 신하, 그리고 부모와 자식 등 위아래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 명분과 북방 유목민족에 맞서서 한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저 유목민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다를 강조하는 화이론을 굉장히 중요시한 게 이 성리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서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원래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 서민들도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힘과 지위가 향상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서민들이 즐기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도시 곳곳에 공연장이 있고, 이 공연장에서 이야기꾼, 그리고 고개, 그 막 서커스, 그리고 인형극 등이 공연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대의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일명 중국 4대 발명품 중 3가지가 송나라 때 발명이 됩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은 이렇게 종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인데, 한나라 시대에 채륜이 발명한 이 종이를 빼고 나머지 3가지가 송나라 때 발명됩니다. 이 발명품들은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이슬람에 전파된 이후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만날 유럽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송대의 경제가 농업, 수공업 다 성장하면서 화폐 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송대에 들어서 새롭게 지배층으로 올라선 사대부 계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나라 시대에 발전한 서민 문화의 모습들과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10분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